자, 이번 강의에서는요, 애식이나 SOC에 어떻게 안정하고 클린한 파워를 공급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애식이 있습니다. 이게 모바일에도 좋고, 혹은 데이터 센터의 CPU가 될 수도 있고, 데이터 센터에 향후 들어갈 뉴럴 프로세싱 유닛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애식이라고 총칭을 하자고요. 그러면 여기 필요한 전원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 집에까지 오는 월이나 혹은 데이터 센터의 그 월에서 AC 신호겠죠? AC에서 DC로 컨버전 해야 됩니다. 그죠? 이게 AC to DC 컨버전이에요. 그래서 DC를 컨버전하면 일정한 전압이 나올 겁니다. 그 일정한 전압을 이제 애식이 원하는 전원을 다시 한번 바꿔줍니다. 이때는 DC로 컨버전 하겠죠. DC to D 컨버터입니다. 그럼 이 컨버전에서 이 PCB나 뭘 통해서 이렇게 PCB를 통해서 이제 필요한 애식의 전원단으로 그 전력이 공급될 겁니다. 자, 그러면 목적은 뭐냐면 이게 전체가 전력망인데요. 파워 딜리버리 네트워크인데 이 파워 딜리버리 네트워크는 애식이 필요한 전원 전압을 애식의 동작에 상관없이 우리가 원하는 값을 아주 깨끗하고 클린하고 그다음에 안정되게 노이즈 없이 스테이블하게 공급을 하는 게 목적일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순서대로 보면 말이에요. AC/DC 컨버터를 하죠. 예를 들면 우리 벽에 오는 게 우리 집에 오는 게 220V RMS 값입니다. 여기다 스퀘어루트 2하면 피크 값으로 나오죠. 이걸 예를 들면 48V DC로 바꾼다든가 혹은 12V DC로 바꾼다든가 혹은 5V DC로 바꿉니다. 자, 이게 AC DC 컨버터 역할이고요. 자, 그러면 이 컨버터를 이 48V나 혹은 12V, 5V짜리를 애식이 원하는 전압, 예를 들어 1V라든가 1.5V라든가 예를 들어서 0.8V라든가 0.9V로 바꾸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DC를 another DC로 바꿔주는데 여기에 바꾸는데 파워 컨슘이 없이, 파워 소모가 없이 아주 입력 파워를 출력으로 그대로 보내주는 거예요. 전압만 컨버전하고 그런 컨버터가 필요한데 그게 보통 우리가 PMIC 혹은 볼티지 레귤레이터 모듈레이터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면 10V짜리를 AC, DC가 바꾼 12V 바꾼 거를 이 12V짜리를 다시 1V로 바꾸는 역할을 하는 것이요. 자, 이렇게 바꾸면 이 1V는 PCB를 통해서 이제 애식으로 공급이 될 겁니다. PCB를 통해서 이제 애식으로 공급이 되는 것이죠. 자, 이때 이 임피던스가 이게 파워가 많이 나니까 임피던스가 굉장히 작아야 되죠. 그 임피던스를 작게 하기 위해서 이 선은 인덕터니까 거기에 임피던스를 작게 해서 캐패시터를 패러렐로 여러 개 답니다. 그걸 바이패스 캐패시터라고 그러고요. 캐패시터를 이제 스피드가 빠른 쪽은 캐패시터 작은 놈. 동작 스피드가 늦어지면서 이제 캐패시터 큰 값을 답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칩 이쪽이 오퍼레이팅 스피드가 가장 빠르죠. 왜냐면 이게 뭐 심하면 안쪽은 클락 프리퀀시 예를 들어 2기가짜리 쓰면 2기가까지 동작하잖아요. 굉장히 빨리 동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패키지를 통해하고 그다음에 그죠? 그다음에 PCB를 통해서 이제 VRM은 스피드가 밴드위스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낮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거는 굉장히 높은 하이 볼티지를 다루는 것은 뭐 언더 1매그 그다음에 모바일은 뭐 수 매그에서 뭐 10매그 정도 이런 식으로 됩니다. 하여튼 스피드가 느립니다. 요 HDDC는 동작수가 더 느립니다. 그죠? 더 느려요. 자, 이 AC/DC 컨버터에서 애식적으로 가면서
스피드가 동작 스피드가 점점점 빨라집니다. 그죠? 빨라져요. 패키지도 마찬가지. 이제 PC를 통해서 패키지 가져오면 패키지를 통해서 볼이죠. 그죠? 그냥 볼이나 혹은 옛날처럼 와이어 본드 이걸 통해서 이제 칩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죠? 칩 속으로 들어가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임피던스를 이제 낮추기 위해서 어디는 캐패시터 작은 캐패시터 스피드 빠르니까 비교적 작은 용량의 캐패시터가 이제 파워라인에서 그라운드로 달립니다. 그걸 바이패스 캐패시터라고 그래요. 자, 이제 속으로 안으로 들어오면 칩 안으로 들어오면 칩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파워라인과 그라운드 라인의 노이를 제거시키기 위해서 여기에 캐패시터들을 이렇게 인테그레이션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캐패시터를 이게 바이패스 목적이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온다이 칩 위에서 온다이 위에 놓은 디커플링 캐패시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온다이 디캡이에요. 이게 이제 파워라인 쪽에 뭐 가능한 여유가 있으면 상당히 많이 다뤄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파워 딜리버리 시스템이 유지되고요. 자, 우리는 이 파워 딜리버리 시스템이 이 애식이 원하는 것을 얼마나 깨끗하고 안정되게 공부할 건가 이거에 대해서 논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말이에요. 이 애식은 이제 워크로드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클락이 상당히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예를 들어 500메가 클락이고 1기가 혹은 2기가의 클락이 움직이면 이게 디지털과 아날로그 혼재되어 있는 대부분이 디지털이죠. 그래서 거기에 동작 스피드에 따라서 이제 그 전류가 시간적으로 많이 변합니다. 시간적으로 많이 변해요. 시간적으로 전류가 시간적으로 많이 변합니다. 클락이 변하면. 자, 그러면 여기가 이 전원이 임피던스가 파이나이트 값을 가지고 있으니까 임피던스 파이나이트 값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전류가 변하면 이렇게 플럭처에이션이 생깁니다. 노이즈가 생기는 거죠. 노이즈가 생겨. 자, 그러면 여기에 안정된 전원을 공급하기 위해서 이 VRM에서 안정된 공급에서 이 네트워크 PCB를 통해서 선을 통해서 모든 걸 통하죠. 이걸 우리가 임피던스로 보자고요. 그냥 파워 딜리버리 임피던스로 생각하면 이제 여기 좋은 예가 있습니다. 알타라에서 실험한 데이터인데요. 클락이 500MHz의 클락에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요 500MHz의 클락에 들어가면 여기에 플립플랍도 있고 이제 일반 뭐 인버터나 뭐 랜드 게이트나 이런 로직들이 있습니다. 그 로직들이 동작할 때 동작하면서 여기에 전류가 다이내미컬리 변하니까 여기에 파워라인에 노이즈가 낍니다. 그 노이즈가 이렇게 끼죠. 지금 보면 상당히 많이 꼈죠? 클락에 따라서 이렇게 상당히 많이 낍니다. 자, 이 클락에 의해서 파워라인의 동작에서 클락이 됐던 뭐의 동작에서 이게 온오프 동작 이렇게 동작하면 여기에 이제 선들이 있으면 다 이게 인덕터 이런 것들란 말이에요. 이렇게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이게 노드예요. 자, 이 캐패시터 출력 캐패시터입니다. 이게 선도 다 인덕터니까는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동작할 때는 요 그 전류가 급격하게 변하니까 여기에 전원단이 이렇게 플럭츄에이션이 생깁니다. 또 반대로 이렇게 동작하면 요 그라운드 라인에 또 노이즈가 상당히 낍니다. 그죠? 자, 이런 노이즈, 예를 들면 파워 라인 쪽에 노이즈가 끼면 이제 무슨 현상이 일어나면 요 입력에서 출력까지 딜레이가 달라집니다. 전원이 높을 때 딜레이와 전원이 낮을 때 딜레이가 달라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제 데이터가 라이징 했지 폴링 했지 이렇게 생겨야 되는데 항상 이렇게 여기서만 생기는 게 아니죠. 전원에 따라서 어떤 때는 빨리 늦게 되고 어떤 때는 빨리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요만큼의 불확실성이 생겨요. 그죠? 데이터가 어떨 때는 좀 느리게 또 빨리 이렇게 제로 크로싱을 하는 것이죠. 요게 이 불확실성이 이걸 지트라고 합니다. 노이즈가 파워라인에 끼면 이제 클락이 지나가면 인버터나 이런 걸 지나가면서 이게
지나가는 딜레이 타임이 달라짐으로 인해서 제로 크로싱이 달라지는 거죠. 이게 지터가 발생이에요. 자, 지터가 발생하면 이만큼의 지터가 생기면 이제 동작 스피드를 빠르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지터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동작 스피드를 빠르게 하는 걸 제한받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파워라인이 보면요, 그 다음에 지터가 얼마만큼 커졌냐면 여기 측정한 거면 350피코만큼 커졌어요. 이게 파워라인이 굉장히 크니까 여기에 지터가 상당히 커졌죠. 자, 이와 같이 파워라인에 노이즈가 생기면 이제 노직의 동작들이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파워라인의 노이즈 굉장히 중요하죠. 그거를 PI라고 합니다. 파워 인터그레이트라고 그러죠. 그거로 인해서 시그널들이 실제로 변하는 거, 시그널이 얼마나 무결점이 되느냐 그걸 따지는 게 시그널 인터그레이트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러니까 PI도 좋고 SI도 좋도록 설계를 해야 굉장히 하이스피드 동작하는 애식에서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파워 딜리버리 쪽으로 보면 이제 파워 여기 VRM에서 여기에 선 케이블 혹은 PCB 뭐 패키징을 다 합해서 임피던스라고 하자고요. 자, 이 임피던스가 말이에요. 임피던스가 여기 흐르는 클락이 타임 도메인에서 클락이 프리퀀시 특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그러면 전류 변동량도 프리퀀시 따라 달라지겠죠. 그죠? 프리퀀시 달라집니다. 오클로드 프리퀀시 달라지고 하니까 임피던스는 프리퀀시 펑션입니다. 그죠? 프리퀀시에 달라져요. 그래서 보면 X축을 프리퀀시로 보면 프리퀀시로고 Y축을 임피던스 크기로 본 말이에요. 요 프리퀀시 전부에 또 일정한 게 아니고 달라집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식으로 하겠죠. 자, 우리가 임피던스 정의는 어떻게 되나요? 임피던스 정의는요. 임피던스는 저항은 그죠? 임피던스는 전압 변동량을 전류 변동량으로 나눈 거예요. 그죠? 자, 이 임피던스가 제로라고 여기 임피던스가 빵 0이라고 가정하면 아무리 여기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임피던스가 이게 제로인 선이라면 여기는 VRM에서 공급하는 전원은 그대로 옵니다. 그죠? 그런데 임피던스는 제로가 아니고 유효한 값을 갖고 있고 그게 프리퀀시에 따라서 값이 달라지는 거죠. 자, 그 임피던스 정의를 해보면요. 전압 변동 어떻게 되나요? 전압 변동은 여기 3V짜리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노미널 값이 있어요. VDD 평균 값이 노미널 값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 뭐 예를 들어 플러스나 3% 혹은 5%, 10% 이렇게 리플이 허용돼요. 그죠? 이게 전압 변동량이에요. 전압이 허용되는 내 시스템의 전압이 허용되는 것이죠. 그래서 서플라이 볼티지 노미널 값에 평균 값에다가 그 다음에 허용되는 리플 값이 플러스 3%인지 플러스 3%인지 플러스 5%인지 플러스 10%인지 그 다음에 이 전류가 변해야지 시간에 따라 전류가 변동량이 전류가 변해요. 예를 들면 민 맥스로 보면 전류 변동량 맥스에서 민으로 빼면 됩니다. 하여튼 델타 I예요. 그죠? 이게 임피던스입니다. 그게 요 라인의 임피던스를 결정해요. 이 임피던스에는 전류에는 말이에요. 평균적인 거, 스태틱 파워 혹은 스태틱 커런트 혹은 에버리 타임 내에 막 변하는 거에 평균치죠. 평균치입니다. 그게 DC예요. 그죠? 그리고 DI하고 시간에 따라 변하는 AC 커런트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성분이 토탈 여기 흘러가는 전류예요. 그죠? 전류예요. 자, 이게 변하면 임피던스가 되는데 특성 임피던스는 그러면 우리가 탁게 되는 임피던스가 우리가 원하는 임피던스 이하로 내려가야 되는데 그 탁게 되는 임피던스를 우리는 뭐라고 정의를 하냐면 타켓 임피던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타켓 임피던스는 전류 변동량이죠. 다이내믹 커런트 변동량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볼티지 변동량이 노미널 값에다 허용된 리플 값입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그 타켓 임피던스가 결정돼요. 자, 우리가 모든 선은 저항을 갖고 있잖아요. 저항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선이 예를 들어 PCB 라인이 이렇게 그렸다고 가정을 하면 혹은 애식의 메탈 라우팅 이렇게 그렸다고 가정하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저항은 얼마나 가지고 있냐 가정하면 우리 쉽게 설계하는 입장에서 보면 요 단위 면적당 저항이 얼마인지 면장의 단위는
5옴 퍼 스퀘어입니다. 네모 정사각형 하나에 몇 옴인지. 그 다음에 여기까지 정하려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넘버 오브 스퀘어가 몇 개 있는지를 카운트하면 돼요. 그거는 L을 폭으로 나누면 됩니다. 그죠? 이게 저항이에요. 토탈 저항입니다. 토탈 저항입니다. 자, 여기 설계하는 사람들이 면적을 알으면 되고요. 요거를 디자인하는 사람은 이제 뭐를 가지고 하냐면 물질을 가지고 있으니까 물질의 리지티비티 혹은 컨덕턴스 이걸 가지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예를 들어서 도체 메탈이 메탈 혹은 PCB의 그 두께이죠. 우리 그 애식 속에 있는 메탈의 두께 이걸 가지고 T예요. 그죠? T라고 가정하면 시트 리지스턴스는 T를 그 리지스티비티를 T로 나눈 게 이게 시트 리지스턴스입니다. 면적이고요. 단위는 옴 퍼 스퀘어입니다. 그죠?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저항을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전류가 흐르면 전류가 스태틱 전류에다가 DC 전류에다가 그 다음에 이 R 값을 곱하면 이 선에서 드롭되는 전압 강하량이에요. 즉 그걸 IR 드롭이라고 부릅니다. 이 IR 드롭은 자금력을 줘야 되니까 전류가 많이 흐르면 뭐가 되네? 이 DC 값이 그 파워라인 시그널 라인에 그 선의 저항이 적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파워는 그 정의한 데 있어 파워 리퀘어먼트는 우리의 평균값 노미널 값이 있어요. 그죠? 예를 3V 그다음에 거기에 얼마만큼 니프를 허용하는지 예를 들어 5% 뭐 5% 토퍼네요. 10%. 그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이제 플러스 스케일 다운 되면서 1V 플러스 마이너스 5% 혹은 3% 그죠? 더 스케일 다운되면 0.8% 8V 플러스 마이너스 3%뭐 이런 식으로죠. 0.9V 플러스 마이너스 3%. 여기에 니플 값이고 그죠? 이게 노미널 값이에요. 이렇게 정의되고요. 그러면 이제 그려보면 이게 노미널 값이고 여기에 플러스 3% 혹은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죠. 요 양, 요렇게 변하는 양 이걸 드롭이라고 표현하고요. 얼마나 떨어져 있냐. 드롭에는 영향을 주는 게 IR 드롭. 아까 그 DC 커런트와 저항의 곱 혹은 모든 도선은요. 이 메탈이 이 전류가 흐르는 이 모든 도선은 여기에 AC 커런트가 흐르면요. 시간에 따라서 커런트가 변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된 게. 이렇게 AC 커런트가 변한 말이에요. 이 모든 도선은 인덕터입니다. 인덕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면 인덕터 값이 계산할 수 있는 거고 그 인덕터 값을 인덕턴스라고 그러고요. 거기에 이렇게 곱한 게 또 드롭이 생깁니다. AC 드롭이 생겨요. 그래서 DC 드롭과 AC 드롭이 합쳐서 토탈 드롭을 결정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애식이 있으면요. 이런 애식이 있어요. 애식이 있으면 여기에 클락이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막 변한다고 쳐요. 그 다음에 여기 속에도 뭐 파워 세이빙에서 클락 게이팅도 있고 클락을 끄는 거죠. 필요 없는 데는. 그래서 다이내믹 파워를 줄이는 거죠. 아니면 전체 파워를 줄이기 위해서 파워까지 꺼보는 파워 게이팅도 할 수 있습니다. 클락 게이팅은 파워로 살아있는 거니까 니키지 이런 것들이 동작 안 트레도 니키지인 스태틱 파워를 먹는 거고 파워 게이팅은 아예 파워를 꺼버리는 거죠. 자, 그렇게 하면 클락이 움직이고 다이내믹 그 다음에 클락 게이팅까지 하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동작을 많이 하는 말이에요. 이렇게 클락을 하다가 클락 게이팅이 딱 꺼보면 어떤 전류가 스태틱 파워만 가겠죠. 다시 클락 키면 이렇게 동작을 할 테고요. 자, 이렇게 해서 평균값은 이렇게 있지만 전류는 이 미니멈 값에서 맥스 값이 되는 것이죠. VDD가 일정하다고 가정하면 전류가 미니멈일 때가 파워 미니멈이 될 테고 전류가 맥스가 나올 때가 파워 맥스가 나올 거예요. 이게 다이내미클리 변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동시에 전압 드롭이 DC 전압과 AC 드롭이 생기는 겁니다. 이 두 개의 드롭이 우리가 찾게 되는 전압 드롭 플러스 3%면 그 노미널의 그 3% 내에 들어와야 되죠. 자, 그럼 IR 드롭을
대략 한번 간단하게 계산해 보자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AI 같은 거는 상당히 많이 파워가 많이 소모가 되니까 쉽게 계산하기 위해서 뭐 칩 전체가 24W를 먹는 그 파워를 소모한다고 쳐요. 서플라이 볼티지는 1V고요. 그 다음에 서플라이 임피던스, 라인의 임피던스가 5mm ohm이라고 가정을 하자고요. 그러면 그러면 이제 전류는요. 전류는 24W고 1V니까 24A가 될 거예요. 그죠? DC 전류는. 그 다음에 아이얼 드롭은 5mm ohm이니까 24mm ohm는 120mm ohm. 굉장히 많이 그 아이얼 드롭이 생기네요. 그죠? 저 아이얼 드롭이 뭐 심하면 견딜 수 없는 수준이고 다른 대책이 필요한 거죠. 예, 전류를 줄이든가 전류가 일정하다면 이 DC 저항을 줄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파워를 공급하는 VDD와 그라운드는 이런 조그마한 폭의 트레이스로 된 게 트레이스로 달리는 것보다는 보통 판으로 달립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기판이라고 가정하면 이마의 기판이라고 가정하면 이걸 옆면으로 보면 이렇게 해서 이게 VDD 라인이 달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파워 플레인이라고 부르죠. VDD 플레인 이렇게 부르고요. 그 다음에 그라운드도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 캐패시터가 파워 그라운드 캐패시터 중에 이게 굉장히 얇은 게 VDD가 있으면 바로 그 밑에 층에 그라운드 라인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이 캐패시터를 이용하기 위해서 캐패시터는 그 타켓 임피던스를 낮추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큰 저항 균형 적은 이 플레인을 쓴다고요. 레일보다는 트레이스, 트레이스라고 이런 걸 보통 트레이스라고 그러고 이 트레이스보다는 플레인을 판때기를 쓴다고 판 전체를. 자, 그래서 이제 AC 드롭을 보면 말이에요. AC 드롭을 하면 그 라인의 인덕턴스, 즉 파워 라인 이면 그 파워 라인의 인덕턴스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미 많은 사람들이 계산한 방법을 뭐 예를 들어 스트림 라인 혹은 뭐 마이크로 스트림 라인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계산하는 방법을 다 이미 해놨습니다. 캐패시터 계산하는 거, 인덕턴스 계산하는 거에 인덕턴 계산은 되고 그 다음에 DIVT를 구하면 시간당 전류가 어떻게 변하는지 하면 되지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해 보자고요. 1V 서플라이 아까 똑같은 걸 쉽게 계산하기 그 일관성학교에서 1V짜리 서플라이 볼트를 썼어요. 그리고 일을 안 할 때 좀 놀고 있을 때 예를 들면 5W를 소모했습니다. 니킷이나 이런 걸 위해서 5W 설명했어요. 굉장히 크지만 하여튼 편의상 이렇게 했다고요. 그래서 그 풀 파워 모드로 들어갔을 때, 풀 워킹을 들어갈 때 50W를 먹었다고 가정합니다. 그런데 5W에서 50W 가는데 예를 들어서 클락 2기가짜리로 20사이클 만에 갔다고 쳐요. 그러면 시간을 알 수 있어요. 그죠? 시간 얼마 동안에 요만큼 변했다는 거 압니다. 5W에서 토탈 45W 변했다는 거 알죠? 그죠? 자, 그러면 전류 변동량을 알 수 있어요. 그죠? 자, 전류 변동량은 50W에서 45W 변한 것이죠. 5W에서 50W 변했으니까 그 서플라이 볼트 1V 즉 45A가 어찌됐든 간에 변했습니다. 그죠? 그 걸린 시간은 어떻게 하면 2기가짜리로 20사이클이니까 시간은 20사이클이고 2기가면 한 사이클당 0.5 나노세크잖아요. 토탈 10 나노세크 동안에 이렇게 걸렸습니다. 그리고 인덕터가 0.1 나노헨리라고 가정을 했으니까 뭐 나중에 실제 자기 패턴을 계산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계산해 보면요, 요 DIVDT로 인한 전압 드롭이 굉장히 크잖아요. 450mm 볼트예요. 이게 무진장 크잖아요. 그럼 이렇게 그냥 선만 이렇게 대충 놓으면 이렇게 선만 놓고 나면 예를 들어서 임피던스가 내가 타겟의 임피던스를 못 맞출 수 있어요. 그럼 임피던스를 못 맞추면 전압도 이렇게 크니까 이렇게 하면 견디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대책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캐패시터를 이렇게 닫습니다.
캐패시터를 패러렐하게 쫙 달아요. 임피던스를 낮추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임피던스를 낮추기 위해서. 자, 그래서 실제로는 임피던스 낮추면 어떻게 되냐? 나중에 순간적인 전류들은 다 캐패시터를 통해서 전류가 공급이 돼요. 이 선에 의해서 공급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전압들이 확 주는 거죠. 자, 이렇게 보면 말이에요. 이게 X축이 프리퀀시예요. Y축이 어떤 임피던스입니다. 임피던스가 보니까 주파수에 따라 다르는 걸 볼 수가 있네요. 이 값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임피던스 여기는 이게 붉은 것이 이게 타겟 임피던스, 이 임피던스 안으로 다 들어가야 됩니다. 모든 것들 동작하는 내 시스템에 동작하는 프리퀀시 내에서는 내가 타겟되는 임피던스 이하로 내려가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볼록 튀어나왔네요. 그죠? 여기선 전압들이 굉장히 클 수가 있습니다. 이게 공진에 의해서거든 뭐에 의해서 이렇게 볼록볼록 튀어나왔다고요. 저걸 나중에 잡아줘야 이제 예를 들어서 그 멜펑션하는 걸 막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보면 임피던스는 나는 이 타겟 임피던스의 전 동작하는 프리퀀시에서 타겟 임피던스를 낮추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대략적으로 우리가 보면요. 이게 A식이에요. A식. 이게 A식입니다. 그죠? A식이에요. A식 속에도 인다이 캡이 있기 때문에 캐파시터가 VDD하고 그라운드 라인에 온다이 캡으로 해서 D캡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캡을 우리가 이렇게 어떤 도체와 도체 사이에 전이차가 있으면 캡이잖아요. 이 캡인데 이 캡 여기까지 올 때 메탈로 연결하기 때문에 여기 저항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캡이 내가 만들라는 캡에다가 기생적으로 이 저항이 생기는 겁니다. 저항을 안 만들려고 해도 선이기 때문에 저항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저항의 값이 굉장히 적긴 하지만 온다이 캡이 이래요. 그 다음에 이 범프가 됐던 볼이 됐던 이제 선이잖아요. 그 선은 거기에 AC 전류 가려면 인덕터로 이렇게 모델링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최소화하는 게 이제 그 방법이죠. 임피던스 줄이기 위해서. 그 다음에요. 패키지에도 공간이 있으면 여기다 캐패시터를 아주 작은 캐패시터를 넣습니다. 칩 캐패시터를 넣죠. 칩 캐패시터. 그런데 우리가 캐패시터는 이렇게 넣고 싶어요. 이것만 따닥 넣었으면 좋겠는데 실제로는 캐패시터 만들 때 어떻게 돼요? 캐패시터는 두 도체 간에 이 도체 사이에 절연체가 있고 그 두 도체에 전이차가 되면 다 캐패시터예요. 자, 그러면 아주 두 개의 면적을 이렇게 겹쳐서 만듭니다. 그죠? 겹쳐서 만들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메탈로 다 선을 연결해야 되니까 선은 다 저항이죠. 그죠? 그 다음에 선은 또 AC가 하려면 인덕터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퀴벌런트 시리즈 리스턴스라고 그래서 스펙 보면 나와요. ESR로 나옵니다. 이것도 L, DCL, DC, 인덕턴스에서 이렇게 페라스틱으로 나옵니다. 그죠? 자, 이렇게 나와요. 당연히 캐패시터 적은 놈은 공간이 면적이 적은 놈은 이런 페라스틱이 적을 겁니다. 그죠? 적을 거예요. 어시됐든 있습니다. 이거 원래 이렇게 만들기로 하지만. 그 다음에 비아, 레이어와 레이어 연결하기 위해서 뚫는 거 비아죠. 그것도 다 인덕터, 캐패시터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 PCB 플레인하고 그 다음 비아 이거 다 인덕터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임피던스라고 해서 이쪽이 스피드가 빠르다고 그랬죠? 동작 스피드가 A식 속이 빠르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요 VDD편에 아주 작은 캐패시터를 이렇게 놓는 거죠. 여기서부터 작은 캐패시터, 큰 캐패시터 이렇게 쭉 패럴로 와요. 여러 개를. 캐패시터는 각각 인덕터가 페라스틱으로 붙고요. 저항이 페라스틱으로 붙습니다. 자, 이런 게 MLCC든 세라믹 캐패시터든 쭉 놓습니다. 그래서 이게 VRM인데 이게 VRM입니다. 그죠? VRM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제 큰 캐패시터, 예를 들어 심하면 전해 캐패시터를 써요. 극성 있는 전해 캐패시터를 넣을 수도 있고 큰 걸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 큰 걸 갖다 놓으면 당연히 캐패시터 값도 크지만 저항 값도 크고요. 인덕터 값도 큽니다. 이렇게 해서 이 토탈 임피던스가 여기까지 보는 토탈 임피던스가 우리가 타겟한 임피던스 속에 들어와야 돼요. 그죠? 들어와야 돼요. 자, 그럼 캐패시터를 패러렐 놓는 게 무슨 의미냐 하는 거죠. 자, 작은 캐패시터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페라스틱으로 저항도 생기고요.
다음에 L도 생기고요.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캐패시터 생깁니다. 얘의 임피던스를 보면요. 여기서 임피던스를 보면 R, 이게 R이에요. 이게 L이면 J, 2파이, F, L 플러스 여기 캐패시터죠. 1하고 2파이 F, L 여기 이렇게 되죠. 예, 이게 토탈 임피던스입니다. 프리퀀시 펑션이죠. 예, 임피던스에 이게 number of function of frequency예요.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프리퀀시가 아주 작을 때는요. 프리퀀시 C네요. C입니다. 프리퀀시 아주 적을 때는요. 이게 예를 들어 제로예요. 프리퀀시가 DC예요. 그러면 여기가 제로니까 이게 무한대죠. 여기가. 그러면 이런 건 볼 필요가 없어요. 얘가 도미넌트죠. 그래서 그러면 크기를 보면 프리퀀시에 따라서 이렇게 크고 임피던스 크기를 보면 말이에요. 크기를 보면 낮은 프리퀀시는 캐패시터 도미넌트니까 이렇게 주파수에 따라서 이 임피던스 크기가 떨어져요. 그죠? 그런데 프리퀀시가 점점 올라가면 캐패시터의 임피던스를 주는 반면에 인덕터의 임피던스는 커지죠. 그러면서 여기는 마이너스 J가 있고 여기는 1하고 J니까 이 180도 차이죠. 그죠? 180 차이, 이상이 180 차이입니다. 그러면 이제 프리퀀시가 올라가면 이 크기와 이 크기가 같아지는 것이죠. 그리고 같아지고 여기는 J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J니까 빼집니다. 그럼 제로가 돼요. 즉 바깥에 올 때는 캔슬 아웃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때 주파수가 어떻게 되나요? 2파이 FL에 1하고 2파이 FC잖아요. 자, 이게 같아지는 점 F 레조넌스라고 그러고요. 이게 저 캐패시터의 공진점입니다. 공진 프리퀀시예요. 이렇게 되면 이게 캔슬 아웃 되니까 뭐만 남아요? 이것만 딸랑 남습니다. 여기는 대략 R이에요. R만 남습니다. 이키론 시리즈.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돼요? 프리퀀시 올라오면 이제 이게 없어 줄어들고 얘가 도미넌트 해줘요. 그죠? 얘가 도미넌트 이렇게 올라갑니다. 실제로 나는 캐패시터 만들고 싶었는데 페라스틱 때문에 이 공진점을 지나고 나서 인덕터로 동작해버려요. 그죠? 자, 그러면 작은 거부터 단다고 그랬잖아요. 작은 거. 즉, 애식에 여기 애식 속에 그다음에 여기 VR이면 여기는 작은 것부터 단다고 했습니다. 작으니까 이 공점이 멀리 있죠. 왜냐하면 캐패시터도 작고 그 인덕터도 상당히 적을 거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돼서 이렇게 작은 캐패시터는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그다음에 좀 큰 캐패시터는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공점 여기에 이만큼 원점으로 가까워지는 거예요. 디시적으로. 더 큰 놈은요. 이렇게 될 거예요. 이런 걸 많이 다루면 어떻게 되나요? 더 큰 놈은요. 뭐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그죠? 더 큰 놈은요. 이렇게 될 거, 아이고,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이게 패럴이죠. 이제 패럴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퀴블런트 임피던스는 어떻게 돼요? 패럴 하면 이게 얘가 도미넌트죠? 그죠? 도미넌트니까 도미넌트 여기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런 임피던스가 돼요. 그죠? 이렇게 됩니다. 그죠? 임피던스 이렇게 돼요, 대략. 그러면 우리가 닿게 임피던스가 요 위에 있으면 참 좋지요.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토탈 임피던스가 내가 동작하는 동작 영역에서 임피던스들이 내 닿게 되는 G 타켓 임피던스의 밑으로 내려온다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네트워크는 잘 설계한 거라고요. 파워 딜리버리 네트워크는. 자, 그래서 캐패시터를 인다이캡 조그마한 것부터 해서 패럴로 다 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실제로 전류가 와장창 빨리 변하는 거 DIVDT는요. VRM이 느려 빠진 VRM이 공급하는 게 아니고 요 캐패시터를 통해서 이렇게 공급을 합니다. 그라운드에서 원하는 쪽으로. 그죠? 이렇게 해서 그 동작을 해서 그 임피던스가 VRM이 공급해주는 요 토탈 캐패시터 없을 때 임피던스가 인덕터 되는데 그 크기가 커도 길어도 실제로 DIVD는 이 캐패시터들이 다 공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인덕터가 그렇게 크게 영향을 안 미쳐요. 그래서 L 오브 DIVD가 크게 영향을 안 미칩니다. 캐패시터를 패럴로 쫙 다르면요. 자, 이제 우리가 파워
이게 VDD예요. 그죠? VDD입니다. 이 그라운드예요. 이 속에서 우리가 로직을 동작시키죠. 그죠?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IR 드롭이 상대적으로 IR 드롭 DC로 한 드롭이 이만큼 줄어야 나머지 요걸 가지고 이제 인버터를 동작시키든 로직을 동작시킵니다. 그러면 그 노이즈 마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데 우리가 잘못 설계해서 IR 드롭이 이렇게 굉장히 많이 차지했습니다. 여기까지 드롭이 땡겼네요. 그 파워 스프레이 이만큼 안 돼요. 그러면 노이즈 마진의 이 디지털 서킷들의 노이즈 마진이 확 줄어버린다고요. 그래서 실제로는 가능하면 노이즈 IR 드롭이 차지하는 요 구간이 작아야 이제 디지털 로직들이 동작할 수 있는 마진들이 상당히 커지는 거지. 노이즈 마진들이. 그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프로세스가 스케일 다운 되면서 옛날에는 3V에서 1.5V, 1.5V, 1.2V, 1.2V에서 1V. 지금은 이제 1V 언더로 동작하는 게 뭐 예를 들어 1V 언더라고 해요. 그죠? 예를 들면. 그죠? 그럼 IR들이 좀 더 생기면 노직이 굉장히 부담이 생깁니다. 노이즈 조금만 켜도 완이 돼야 되는데 제로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것이요. 아니면 완인데 완으로 인지를 못 해낼 수도 있는 것이요. 멜방성하는 거잖아요. 그거 없애기 위해서 IR 드롭이 상당히로 적어야 됩니다. 그렇게 설계. 그게 이제 IC 속에 들어가면 IC 설계할 때 라우팅이죠. 파워 라우팅 할 때 IR 드롭을 항상 고민을 하면서 설계하죠. 그래서 적자로 파워 라인을 격자로 놓느냐 어떻게 놓느냐 이제 이런 걸 하게 되는 거죠. 하여튼 최대한 IR 드롭을 적게 하는 거예요. 저희 작게 발생하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PCB도 마찬가지예요. PCB도 그런 식으로 설계하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우리 시스템을 PCI 익스프레스 카드에 장착하기를 원합니다. 거기를 보면 PCI 보면 스펙을 보면 말이에요. 파워레일이 두 개 나와요. 3.3V 파워레일하고 10V 파워레일이 나옵니다. 각각의 볼티지 톨러런스가 노미널 3.3V에 플러스 마이너스 9%래 맥스가 이만큼 에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W를 공급할 수 있는 슬롯이 있고요. 25W 공급하는 슬롯이 있고 75W 공급할 수 있는 슬롯이 있어요. 예를 들어 50W짜리를 내 시스템 50W를 먹는다. 예를 들어 60W를 먹는다 그러면 요거는 못 쓰죠. 그죠? 공급을 못 하잖아요. 파워를. 75W짜리를 써야 돼요. 3.3V는 이제 오히려 인더스트리얼 스탠다드 볼테이지, 예를 들어 USB라든가 이런 인더스트리적으로 이미 협약되어 있는 전원 전압이에요. 얘는 내가 임의로 바꿀 수 없어요. 프로세스가 스케일 다운된다고 해서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인더스트리 전체가 합의를 해야 줄여드는 것이죠. 그죠? 3.3V는 그런 때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거는 프로세스가 스케일 다운한 것들은 이제 스케일 다운되면 이제 서플라이 볼테이지는 계속 떨어지는 거죠. 그죠? 애식의 서플라이, 다른 서플라이 볼테이지는 계속 떨어지는 거라고요. 왜냐하면 프로세스 스케일 다운, 스트렝스 사이즈가 적어지니까 이제 그게 VDS 전압이 견딜 수 있는 전압이 한계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죠? C볼트 이 슬라 볼트 레일이 있는데요. 이게 톨러런스는 8%래요. 그죠? 8%예요. C볼트 플러스 마이너스 8% 에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 안에서 개런티 해준다는 거죠. 플러스 8%까지, 마이너스 8%까지. 서플라이 볼테이지는요, 10W짜리는 0.5A까지 500mA까지 서포트하고요. 맥스 25W 슬롯은 2.1mA, 2.1A. 그 다음에 75W는 5.5A까지 공급을 한대요. 그 다음에 얘들이 노드를 보는 캐패시터를 드라이브 할 수 있는 능력이 예를 들어서 뭐 1000 마이크로 이런 거고 이쪽은 300 마이크로, 1000 마이크로, 2000 마이크로까지 드라이빙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12V 가지고 12V를 가지고 12V짜리를 받아서 그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0.8V 혹은 0.9V 혹은 1.0V를 만들어야지요. 뭐를 써가지고요? DC to DC를 써가지고요. 자, DC to DC는요, 이제 여기에 100이라는 100W를 줬어요. 예를 들면. 근데 여기가 노드 쪽에 여기에 노드가 달리겠죠? 여기 노드가 달려요. 노드 입력에 90W를 못 줬어요. 그럼 이놈이 10W를 까먹은 거거든요.
그죠? 이 전체 레일 포함해서 여기서 10W 까먹은 거예요. 열로. 그것도 다 열로. 동작하면서 10W 까먹었어. 이런 효율은 90%예요. 그죠? 90%예요. 그다음 파워 이피션시는 효율은요. 파워 이피션시 에타는 어떻게 데피니션 되냐면 아웃풋 파워, 노드에 공급해 주는 거, 인풋 파워 이렇게 돼요. 그래서 90%라는 거는 10% 까먹고 이제 아웃풋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12V에 12V에 예를 들어서 5.5A 하면 파워 맥스 파워가 나오잖아요. 두 개 곱하면 되니까. 그럼 여기는 1V에 전류가 나와요. 노딩할 수 있는 전류가 나옵니다. 왜? 파워가 90%면 0.9 0.9 곱하기 그죠? 이거 12V 곱하기 5.5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나누기 서프라이 볼테이지하면 이게 커런트잖아요. 공급할 수 있는 커런트 값 그죠? 공급할 수 있는 커런트 값이에요. 그럼 90%짜리가 공급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그 신생 오래된 기업이더라고요. 바이코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굉장히 하이파워를 아주 팬시하게 공급하는 설계해서 파는 회사가 있어요. 예를 들어 여기에 그 시스템이 48V를 1V 이하로 바꾸고 1V에서 1V 0.6에서 뭐 1.몇 V까지 바꾸는 솔루션을 제공을 합니다. 자, 여기는 이제 기존의 우리 파워 컨버전 이런 스위칭 레귤레이터, 노볼트 스위칭 레귤레이터의 다른 테크닉을 써요. 자, 48V 데이터 센터 같은 건 이제 10V에서 48V로 간다고 그래요. 뭐 10V인데요. 메인이 이제 이게 48V로 간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요. 왜 그러냐면 전압을 올리면 동일한 파워를 공급하는데 이게 100W를 공급해요. 그러면 전압 올리면 전류를 줄일 수 있죠. 그죠? 동일한 100W를 공급한다고 가정하면 그럼 전류가 줄으면 이 레일이죠. 이게 파워가 지나가는 선이 됐던 뭐가 됐든 이게 다 저항을 갖고 있잖아요. 저항이 R이라고 가정해요. 그럼 저항이 전류가 통과하면 여기에 열로 소모해 버립니다. 그게 얼마냐면 소모하는 연료는 파워 컨섬션은 I 스퀘어 R이잖아요. 그죠? R은 일정하죠. 선이 뭐 내 케이블 선을 썼던 전동선 일정하잖아요. 그러면 저항이 줄으면 전동선에서 열로 소모하는 에너지가 적어요. 그럼 데이터 센터 관점에서 보면 열로 소모되는 그 전력이 줄어드니까 토탈 오퍼레이팅 전력 코스트가 확 줄어요. 효율이 이렇게 전압이 10V에서 48V 올라가면요. 그죠? IC 하는 사람들은 이제 챌린지지만 이걸 48V짜리를 1V로 안정되게 그것도 하이 파워를 공급해주는 걸 설계하는 사람은 챌린지 여부를 하지만 시스템 관점에서 전체 데이터 센터 오퍼레이팅 코스트 관점에서는 굉장히 유리하다고요. 그래서 48V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어서 그 멀리 보낼 때는 어떻게 돼요? 굉장히 전압을 높여서 보냅니다. 몇십만 킬로와트, 킬로볼트 뭐 이렇게 돼요. 예. 굉장히 몇십만 볼트 이렇게 보내잖아요. 그게 다 뭐냐면 동일한 파워를 보내는데 파워니까 전류를 적게 해서 전송선에서 소모하는 열로 소모하는 걸 줄이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자, 바이코는요. 이렇게 38V에서 60V 레인지 입력을 받아서 이제 48V가 이제 이 사람들이 그 얘기하는 게 하여튼 레인지는 38에서 60을 받아서 두 가지로 합니다. 처음에는 뭐냐면요. 예를 들어 48V에서 1V를 바꾼다고 쳐요. 그러면 일단은 컨버전 해야죠. 컨버전 해야 됩니다. 전압을 컨버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전압이 1V인지를 확실히 항상 노드가 아무리 춤을 추더라도 노드가 이 프로세스가 이 노드죠. 노드가 전류를 아무리 잡아당기고 난리치더라도 1V를 일정하게 유지해 줘야 돼요. 즉 얘를 1V인지 아닌지를 센싱해서 얘를 1V로 딱 잡아줘야 돼요. 레귤레이션 시켜야 돼요. 이 두 가지입니다. 컨버전을 하고 레귤레이션 해야 되는데요. 일반 그래도 볼테이지 DC 컨버터는 한 단에서
레귤레이션과 컨버전 동시에 다 합니다. 근데 비콘은 좀 다르게 접근을 했어요. 요 첫 번째 PRM이라는 구조에서 굉장히 하이 그 효율로 레귤레이션을 먼저 합니다. 그죠? 레귤레이션이에요. 그리고 나서 컨버전은 어디서 하냔 말이에요. 요 트랜스포머 비슷한 걸 써서 또 하이 이피션시를 가지고 여기서 컨버전을 해요. 그래서 레귤레이션과 컨버전을 따로따로 합니다. 따로따로 해요. 따로따로 합니다. 그러면 레귤레이션을 하면 어떻게 돼요? 레귤레이션을 하면 여기에 센싱 1V인지 0.8V인지 오는 걸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센싱을 해요. 센싱해서 이 센싱한 거하고 요 입력 보낸 거하고 비교해서 이 값을 가지고 여기를 컨트롤합니다. 컨트롤해요. 트랜스포머를 컨트롤해요. 그게 항상 1V가 될 수 있도록.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명령어를 받아야 될 거예요. 그래서 명령어를 보면 커뮤니케이션은 보통 ISQC가 인더스트리 스탠다드니까 ISQC하고 컴패터블하던가 이런 걸 가지고 컨트롤합니다. 그래서 보면 칩이 연음 하나 있고요. 요거 하나 있고요. 여기 있고 컨트롤러가 있어요. 센싱하는 게 컨트롤러가 있고. 그러니까 칩 솔루션이 몇 개가 돼요. 그죠? 몇 개가 됩니다. 그렇지만 얘들의 그 효율은요 굉장히 좋아요. 상대적으로. 자, 그럼 비코를 만약에 10V의 PCI 익스프레스에 쓴다고 가정을 하면 이게 PCI는 3.3V 플랫폼이 나오니까 3.3V는 예를 들어서 애식이 필요한 3.3V 전압을 그냥 공급하고요. 근데 이게 아까 리미테이션이 있었죠? 아까 리미테이션이 있었습니다. 전류 공급할 수 있는 게 요거 이상으로 3.3V를 해서 뭐 4A 줘야 된다 그러면 이건 공급 못 하는 거예요. 다른 걸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죠? 아니면 두 개를 쓰든가 뭐 이래야 되는데 그 이하면 3A 전류가 이게 흘러가는 전류가 3A보다 훨씬 적으면 이제 그냥 다이렉트로 PCI 3.3V를 갖다 붙이면 돼요. 그죠? 물론 이게 캐패시터가 다라락 붙겠죠. 그럼 12V짜리는 얘들은 48V 솔루션을 공급하거든요. 12V짜리는 Another Solution Boost라는 걸 써서 이게 스텝업이에요. 스텝업이라는 DC 컨버터를 써서 48V로 올린 다음에 이거 IC 또 하나 필요해요. 그죠? 근데 이것도 바이코가 제공을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가 이제 이 사람들의 48V에서 1V까지 다운시키는 거예요. 여기 아까 얘기했죠? 레귤레이션 시키고 그 다음에 이게 컨버전 하는 거죠. 트랜스포머 형태가 컨버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 센싱, 이게 1V인지 센싱을 해서 비교해서 이게 네거티브 피드백을 돌려요. 그죠? 네거티브 피드백 돌립니다. 네거티브 피드백 돌려요. 그 다음에 컨트롤, 여기 애식으로 또 명령을 받아서요. 보통 ISQC 이런 걸로 해서 컨트롤을 합니다. 컨트롤해요. 그래서 컨트롤 하면 이게 뭐 IC가 이거 하나 있고요.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이게 돼요. 이게 한 채널이에요. 또 다른 채널이 있으면 여기 또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파워 도메인이 두 개다 그러면 이 솔루션이 얘는 한 번에 쓰면 될 것 같고 이 솔루션이 두 개 정도 아니면 얘를 따로 독립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다 그러면 뭐 요것만 따로 이게 솔루션이 굉장히 복잡해져요. 그죠? 비싼 솔루션입니다. 예를 들어서 파워 도메인이 하나다 3.3V 빼놓고 하나다 이렇게 하면 쉽습니다. 이제 하나 이거 갖다 놓으면 되니까는요. 자, 근데 파워 도메인이 두 개 예를 들면 0.8V가 0.9V가 있습니다. 그러면 PCI 카드를 가지고 PCI 익스프레스 카드를 가지고 3.3V는 여기 인더스트리얼 스탠다드 인터페이스고요. 여기를 공급하고요. 이제 공급하고 그 다음에 10V는 이 PMIC 2채널짜리를 가지고 0.8V 파워 도메인 공급하고 예를 들면 0.9V짜리 파워 도메인을 공급하면 돼요. 여기에 예를 들어서 이게 뭐 100mA 100A가 필요하다. 근데 여기 이쪽 도공내가 50A 필요하고 여기가 50A 필요하다. 그죠? 이렇게 필요하면 뭐 그러면 여기는 와트가 어떻게 되면 40W에 그죠? 여기는 45W 토탈 90W네요. 야, 여기는 90W 먹으면 난리 나지. 너무 크죠. 그죠? 50W 먹으면 이렇게 공급을 하면 된다고요. 그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자, 이것도 한번 고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파워를 말이에요. 이 파워를 딱 켜서 어떤 파워에 T0에서 여기 땅 하고 파워를 딱 켰어요. 이게 T0예요. 이건 파워가 V가 전압이 제로고요. 여기는 내가 원하는 전압이 가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무슨 사단이 일어날까요? 이렇게 급격히 키우면요. 여기는 전력이 안 들어가면 어떻게 캐패시터는 다 디스차지 되어 있거든요. 캐패시터 다 디스차지. 캐패시터는 무한대 에너지를 주지 않는 한 초기값이 변하지 않아요. 초기값이 예를 들어 0V면 초기 전력 딱 넣는 순간 0V란 말이에요. 그러면 전력을 딱 여기서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스위치가 있어요. 여기 전력이 VDD가 있습니다. 전력 T0를 딱 닫았어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여기에 와장창 이렇게 흘러요. 전류가 그냥 갑자기 팍 들어간다고요. 이런 거를 인러시 커런트라고 그래요. 인러시 커런트라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 전력을 한 번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딜레이를 써서 천천히 이렇게 올려주는 거예요. 전력 이렇게 하는 게 이게 파워 이렇게 역할을 해주는 게 파워 딜레이입니다. 쉽게 볼 수 있는 건 신사이즈라는 거예요. 고급 신사이즈, 음악 신사이즈죠. 여기 신사이즈가 있어요. 여기는 우리 파워 스위치 듣는 거죠. 중간에 뭐가 있냐면 파워 딜레이가 있어요. 이 파워 딜레이 역할은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스위치 팍 넣더라도 요 전원에는 스위치 전원이 이렇게 스무스하게 들어가도록, 즉 그래서 인러시 커런트가 없도록이요. 뭐 예를 들어서 신사이즈 같은 건 그 뒤에 먼지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 먼지가 다 그 잘못하면 쫓으란 말이에요. 전류가 화장창 들어가면 안 되죠. 그래서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블락들이 여러 개 있을 텐데 이 블락들의 파워를 순차적으로 키워야 된다고요. 이렇게 A라는 블럭을 키고 예를 들어 10사이클 후에 B라는 블럭을 키고 또 다른 10사이클 후에 C라는 블럭을 키고 이런 식으로 키워야 됩니다. 소프트하게. 이런 식으로 켜야 돼요. 파워 시퀀스를 가지고. 아니면 한 번에 다 키려면 파워 딜레이를 해서 파워가 스무스하게 들어가도록 만들어줘야 된다고요. 자, 이거를 정해야 되고요. 이거를 정해야 돼요. 자, 이게 해서 파워 시퀀스로 만약에 썼다. 그러면 이거는 0.8V 한 번에 공급하는 거고, 이거 0.8V를 한 번에 공급하는, 0.9V 한 번에 공급하는 거예요. 근데 파워 싱크가 서로 다르게 돼 있다 그러면 얘를 몇 개를 써야 된다고요. 파워 시퀀스만큼 있는 만큼 써야 된다고요. 자, 파워 시퀀스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 아니면 여기에 여러 채널이 있어서 각각 따로따로 공급을 하면 돼요. 그죠? 공급하고 여기에서 파워 시퀀스를 조절하면 됩니다. 그죠? 어떤 것도 먼저 키고 어떤 건 순차적으로 쭈르륵 키는 거예요. 자, 그게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얘 피크 파워가 얼마 되는지, 그 다음에 에버리지 파워가 어떻게 되는지, DIFDT가 어떻게 되는지 대충 알아야 이 파워 솔루션의 전체 여기를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정보 하나도 없다고 가정하면 이거 정보 줬는데 엉터리를 줬다. 그럼 나중에 한번 트라이얼 에러를 또 해야 돼요. 그렇죠? 한번 만들어보고 안 되면 또 다시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런 이제 가능하면 파워 에스티메이션을 여기서 충분히 해서 파워 시퀀스가 어떻게 되는지 또 이런 피크 파워, 에버리지 파워, DIVDT가 어떻게 되는지를 정보를 줘야 전체 파워 솔루션을 이렇게 디자인하는데 이 가이드를 쓸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솔루션을 쓰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좀 싸게 3,3V가 있고 그 다음에 PMI가 하나 써서 이렇게 공급하는 거죠. 2채널짜리 있으면 이게 한 채널 또 공급하는 거니까 0.8V, 저기는 0.9V인 거죠. 이런 식으로 공급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 0.9V를 공급한다 가정하면 말이에요. 25W짜리 하나짜리는 전류가 이만큼 흘러요. 그죠? 전류가 무지막지 많이 흐르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파워 쪽에 저항이 굉장히 적게 설계를 해야 돼요. 그죠? 그 다음 패키지도 파워 라인이 패키지가 저항이 적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가능하면 시그널볼 만든 다음에 나머지 건 다 파워볼 만들어야 돼요. 파워볼을 상당히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요. 이 정도의 전류가 흘러가려면. 자, 그래서 그 시그널
위한 볼 어사이먼트를 한 다음에 나머지 대부분들은 파워 그라운드 볼 어사인을 해야 된다고. 예식의 볼 어사인 할 때요. 자, 저렇게 공부할 수 있는 게 대충 인터넷 보니까는요, 우리가 아까 바이코도 잘하지만 리니어 테크놀로지, 지금은 ADI로 흡수된 회사예요. 리니어 테크놀로지가 이 레드오션 이런 쪽은 안 해요. 싸구려는 비싸고 고급진 피믹을 하지요. 그러니까 성장을 하는 게 한계이지. 돈을 많이 벌더라도. 그래서 성장을 못하니까, 성장을 뭐 예를 들어 다른 회사는 10% 20%뭐 하는데 얘는 못하니까 ADI로 팔린 것 같아요. 뭐 그렇게만. 그래서 ADI 모든 파워 솔루션은 다 리니어 테크놀로지의 거에 그 리니어 테크놀로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ADI의 제품입니다. 제품인데요. 보니까 얘는 데이터 센터에 쓴 것 같아요. 스토리지 시스템 뭐 이런 거 뭐 쓴 것 같아요. 보면. 자,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듀얼 채널인데요. 듀얼 채널이에요. 한 채널 다 50A 맥스를 공부할 수 있어요. 그래서 듀얼 채널 두 개 묶으면 55A 쓰니까 100A까지 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인풋을 받아들이는데, 인풋을 아까 받아들이는데 4.5에서 16V 받아야 되니까 아까 PCI 12V 충분히 여기 범위 내에 들어가죠? 12V를 받아서요. 아웃풋은 말이에요. 아웃풋을 내는데 컨트롤, 디지털 컨트롤 한다고 했잖아요. 디지털 컨트롤 아웃풋은 0.5V에서 0.8V까지 아웃풋을 낼 수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0.9V, 1V, 뭐 0.8V 이런 걸 낼 수 있다. 는 것이죠. 그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얘가 효율이 중요하잖아요. 효율이 보통 보면 이게 로딩 커런트고요. 로딩 커런트, 아이로드예요. 여기에 효율이에요. 보통 보면 효율의 곡선이 대략 이렇게 돼요. 라일로드에서는 이렇게 굉장히 확 떨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컨덕션 저항이 거지면 이렇게 쭉 떨어집니다. 이렇게 떨어져요, 보통. 여기는 컨덕션 노스가 심해서 그렇고요. 여기는 스위칭 노스가 심해서 그래요. 컨트리뷰션 하는 게 여기가 이제 그죠. 여기까지가 예를 들어서 내가 50A다 100A다 이렇게 하면 여기까지 뭐 예를 들어서 90% 타켓이 온다 그러면 효율이 90%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얘를 보면 말이에요. 효율이 보면 12V 인풋을 받아서 1V 아웃풋을 내는데요. 그 로딩 커런트는 100A를 갔대요. 그리고 나더니 그 효율이 대략 90%가 된다는 거죠. 90%, 10% 까먹는 거예요. 10% 까먹는 거죠. 그 다음에 아웃풋에 L하는 말이에요. 템퍼리처 드리프트, 템퍼리처가 변하면 변해요. 드리프트 때문에 이런 걸 드리프트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보면 아웃풋 전압이 맥스 플러스 0.5% 변한대요. 그러니까 온도가 동작 온도가 시스템 동작 온도가 막 변하면 저 1V 플러스 0.5V 내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전압 드롭, 저 템퍼리 드리프트가요. 그죠?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서 컨트롤러는 이걸로 했네요. 아이스캐시인데요. 아이스캐시인데 얘들은 PM 버스라고 불러요. PM 버스에 그 상응하는 아이스캐시로 인터페이스 하니까 뭐 상용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뭐에 애식에 저 아이스캐시 컨트롤러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죠? 패키지는 BGA 패키지네요. 이게 보수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보니까. 자, 얘를 보면 말이에요. 얘를 보면 효율이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가 라일 로드에, 즉 로딩 커런트가 그 작은 쪽이죠. 여기는 헤비 로드 쪽이고요. 맥스 로드 쪽이고. 얘가 피크인데 사실은 우리가 50A에서 주로 쓴다 그러면 여기가 효율이죠. 90% 정도예요. 여기는 뭐 예를 들어서 모바일처럼 파워를 껐다 켰다 로딩에 따라 하면 노드 커런트 여기 요 근방에 오면 뭐 저 효율이 먹겠지만 여기에 의미가 있겠지만 아니면 워크로드가 항상 뭐 맥스 파워만 뽑아간다. 그러면 이제 이게 효율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워크로드에 따라서 로딩 커런트를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이제 여기서 동작하느냐 여기서 동작하느냐에 따져야죠. 얘는 보면 이게 입력이 여기서 받아요. 아까 12V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노드, 그러니까 이게 출력 하나고요. 이게 또 에나더 출력이에요. 에나 출력입니다. 컨트롤러는 여기도 다 하네요. 출력이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이런 식으로 테스트웨어를 그 사람들이 커스텀한테 주는 것 같아요. 네, 하여튼 응용 애플리케이션으로는 굉장히 복잡하지만 테스트는 저렇게 줍니다. 그 다음 볼 수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얘를 다뤄놓으면 2채널은 얘 한 채널, 그죠? 얘 한 채널. 그러니까 0.8V짜리는 한 번에, 0.9V 라인을 예를 들면 한 번에 이렇게 공급은 하나만 필요합니다. 얘 하나만, 얘를 만약 이런 걸 선택하면 하나만 필요하죠. 근데 그게 아니고 파워 시퀀스가 서로 달라가지고 8V, 0.8V 도메인인데 파워 시퀀스 달라요. 그럼 이걸로 못해요. 하나 가지고, 그죠? 얘는 한 번 조절하면 끝이잖아요. 얘도 한 번 조절하면 끝이에요. 채널 하나, 두 개거든요. 그러니까 0.8V를 두 개의 파워 싱크스로 나눠서 한다 그러면 이거 하나 쓰고 0.9V도 파워 싱크스 두 개를 나눠서 하나 키고 다음에 몇 사이클 지나서 또 하나 킨다 그러면 또 하나 필요한 거죠. 이렇게 뭐에 오퍼레이팅 시나리오에 따라서 만약에 2채널짜리 쓴다 그러면 몇 개가 필요한지 이렇게 따질 수가 있어요. 여기에 기록을 보니까요 100 몇 개가 50 몇 개가 한 200불 정도 하는 것 같아요. 50 아니다. 굉장히 적은 샘플 베이스로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몇 개 베이스가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어찌됐든 근데 이밸리에이션 하는 뭐 이런 거 쓸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건 이제 초창기에는 이별할 때는 자기 개발 능력이 안 되면 있는 걸 갖다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대략 검토를 해봤네요.